안녕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병원에서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막막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평생 관리할 수 있는 무려 30일 식단 가이드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만 잘 따라하시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당장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인병 3종 세트라고 부르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현대인의 고질병인데요. 이 세 가지 질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생기면 다른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병은 혈관 손상을 유발하여 고지혈증과 같은 다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식단 관리는 이 질환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구성하고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0일 식단은 단순히 질병 관리를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확 끌어올려줄 마법 같은 식단이 될 겁니다.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니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따라와 주세요. 이야기 들으시고 내용을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무거운 마음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30일 식단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식단 설계 기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 기준만 잘 기억하시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식단의 나침반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첫째, 저염식은 필수예요. 하루에 소금 5지 이하, 즉 염분 2지 이하로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짠 음식은 우리 몸의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찌개나 국물 요리를 줄이고 싱겁게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간장이나 된장 같은 조미료도 저염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둘째, 저당식도 중요합니다. 첨가당은 최대한 줄이고 혈당 지수 GI가 낮은 음식을 선택해야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 과도한 설탕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중성지방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음료수나 과자, 디저트류는 되도록 피하고 과일도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저지방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포화지방은 줄이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동물성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대신 올리브유,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과 견과류 등 좋은 지방을 섭취해주세요. 넷째, 복합 탄수화물을 우선적으로 드세요. 흰쌀밥이나 밀가루로 만든 빵, 면류 같은 단순 탄수화물 대신 현미나 잡곡밥, 통밀빵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단백질은 식물성과 저지방 육류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닭가슴살, 살코기 위주의 돼지고기나 소고기, 두부, 콩류,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섭취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섬 유질 식단을 기억해주세요. 하루 25지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해조류, 통곡물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하니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주세요. 이 6가지 원칙 꼭 기억해주세요.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든든한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식단 예시를 알아볼까요? 30일 동안 매일 똑같은 식단을 먹으면 지루하고 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과 그날 컨디션에 맞춰 골라 드시면 돼요. 굳이 매일 똑같이 따라할 필요 없이 이 원칙 내에서 자유롭게 조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식단이 결코 맛없거나 재미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야기 들으시고 내용을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무거운 마음으로 꾹 눌러주세요. 먼저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게 해줄 아침 식단입니다.
첫 번째는 귀리죽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조절에도 아주 좋아요. 여기에 삶은 계란 하나와 사과 반쪽을 곁들이면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까지 완벽하게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통밀빵과 무가당 요거트,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통밀빵은 흰빵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바나나는 적당량 드시면 에너지 충전에 좋지만 당분이 있으니 1개 이하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밀빵에는 아보카도를 으깨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현미죽에 아몬드 56알을 넣은 식단입니다. 현미죽은 부드럽게 속을 달래주고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더 추가하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삶은 고구마 1개와 두유 1잔입니다. 고구마도 복합 탄수화물이라 든든하고 혈당 조절에도 좋거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가당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싶다면 제철 과일 몇 조각과 견과류 한 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어때요? 아침 메뉴만 해도 벌써 군침 돌죠?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아침 식단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다음은 든든하면서도 건강한 점심 식단입니다. 오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했어요. 첫 번째는 현미밥에 닭가슴살 구이, 그리고 다양한 나물 반찬입니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로서 근육 유지와 포만감에 도움을 줍니다. 나물은 시금치, 취나물, 숙주나물 등 다양한 종류를 곁들이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볶음 나물보다는 무침이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트밀과 채소 스프입니다. 오트밀은 아침 식단에도 좋지만 점심에도 가볍게 먹기 좋아요.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 스프는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양파 등 다양한 채소를 듬뿍 넣고 끓여서 드시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는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세 번째는 삶은 두부와 보리밥, 그리고 참치 샐러드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이며 보리밥은 현미밥과 함께 좋은 탄수화물원이죠. 참치 샐러드는 통조림 참치의 기름을 완전히 빼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드레싱은 올리브유와 식초를 이용한 상큼한 드레싱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미역국과 현미 비빔밥저염입니다. 미역국은 칼슘과 요오드가 풍부하여 뼈 건강과 신진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현미 비빔밥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듬뿍 넣고 고추장 대신 간장을 조금만 넣거나 강된장처럼 쌈장에 두부를 으깨 넣은 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추가한다면 올리브유에 붙여서 드시거나 삶은 계란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프라이를 곁들인 보리밥도 좋은 점심 식사가 될 수 있어요. 계란 프라이는 기름 없이 부치거나 올리브유를 살짝만 둘러서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김치 대신 무생채나 겉절이 같은 신선한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점심 메뉴로 지루할 틈 없는 건강 식단을 즐겨보세요. 이제 저녁 식단을 살펴볼까요? 저녁은 가급적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소화를 방해하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죠. 첫 번째는 보리밥에 고등어구이, 그리고 데친 브로콜리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에 아주 좋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도 좋답니다. 구이 요리 시에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현미밥에 두부조림, 그리고 상추겉절이입니다. 두부조림은 간장을 적게 사용하고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활용하여 짜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추겉절이는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입맛을 돋워주면서도 신선한 채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쌈채소를 함께 곁들여 쌈밥처럼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세 번째는 귀리밥의 연어 스테이크, 그리고 쌈채소입니다. 연어도 고등어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생선이죠. 스테이크로 조리할 때는 올리브유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레몬즙이나 허브로 맛을 내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쌈채소는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해주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닭가슴살 스테이크와 콜리플라워입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담백하게 구워서 드시고 콜리플라워는 삶거나 볶아서 곁들이면 좋습니다. 콜리플라워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버섯이나 파프리카 같은 다양한 채소를 함께 구워서 곁들이면 더욱 풍성한 저녁 식사가 됩니다. 어때요? 30일 동안 질리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이 식단들로 저녁을 가볍고 건강하게 마무리해보세요. 식사와 식사 사이 출출할 때는 건강 간식을 드시면 됩니다. 무턱대고 아무거나 먹었다가는 앞서 지킨 식단 관리가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똑똑하게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는 삶은 고구마 반 개 정도입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로 포만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죠. 하지만 당분이 있으니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 56알입니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른 견과류도 좋지만 짭짤하게 가공된 것은 피하고 생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가당 두유입니다. 설탕이 없는 두유는 혈당 걱정 없이 마실 수 있으며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좋은 간식입니다. 포만감도 좋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한 줌도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어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 딸기, 라즈베리 등가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좋지만 당도가 높은 과일은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은 하루 한 번 정도로 제한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가짜 배고픔을 달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음식과 식습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식단을 먹어도 소용없답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죠. 첫째, 고지방 육류는 피해주세요. 갈비, 삼겹살, 곱창처럼 기름기 많은 부위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살코기 위주로 아주 소량만 섭취하고 조리할 때 기름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유제품도 주의가 필요해요. 우유, 버터, 치즈 등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유제품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 같은 식물성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파묘가 들어간 식품은 멀리하세요. 커피 프림, 라면, 과자, 초콜릿 등에 파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파묘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 마른 오징어, 새우, 내장, 유관, 곱창 등 생선알, 버터 등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야 해요.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달걀은 하루 1개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은 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고당질 식품도 줄여야 합니다. 밥, 떡, 국수, 빵, 과자, 과일, 과다 섭취,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중성지방 수치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설탕이 첨가된 모든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짠 음식은 무조건 피하세요. 소금에 절인 식품, 장아찌, 젓갈, 인스턴트 식품, 라면, 통조림, 가공식품, 햄, 소시지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고혈압의 주범이 됩니다. 국물 요리도 나트륨 섭취의 주요 원인이므로 가급적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싱겁게 조리하거나 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외식 시에는 저염 메뉴를 선택하거나 음식을 싱겁게 조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튀김류나 가공식품도 멀리해야 해요. 이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가득하며 염분과 당분 함량도 높습니다.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등은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육가공 제품도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여러 첨가물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홉째, 버터와 마가린도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대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등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키며 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건강관리의 적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이 음식들은 당분간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건강을 위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권장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첫째, 통곡물을 드세요.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채소는 몇 끼 듬뿍 드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콜리플라워, 양배추, 상추, 오이, 토마토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채소는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소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세요. 고등어, 연어, 멸치, 정어리, 참치 등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넷째, 견과류를 적당히 섭취하세요.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땅콩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권장량한 줌 정도를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짭짤하게 가공된 제품보다는 생견 과류를 선택하세요. 다섯째, 콩류도 훌륭한 식품입니다. 완두콩, 강낭콩, 검은콩 등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와 아보카도를 추천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 베리류는 당뇨에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일은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세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요리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심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덟째, 해조류도 꼭 드세요.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는 미네랄 요오드, 칼슘 등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돕고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아홉째,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하세요.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나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는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음식들과 친해지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이고 맛있는 식사까지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하답니다. 놀랍죠? 식사할 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DASH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DASH는 다이어테리 어프로처즈 투 스타프 하이퍼텐션의 약자로 고혈압 관리를 위해 개발된 식단인데 이 식단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두에 아주 좋답니다. DASH 식단은 전곡류, 저지방 단백질, 저지방 유제품, 채소, 과일, 견과류 섭취를 늘리고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섭취를 늘려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체중 감량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관리에 맞는 치트키라고 할 수 있죠.
DASH 식단은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식단 원칙을 여러분의 30일 식단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식단 관리 외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들은 식단과 시너지를 내어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첫째, 식초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해요. 식초를 활용한 요리를 드시거나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 위가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해요. 하루에 8잔 이상 약 2리터 물을 마시는 것을 습관화해주세요. 특히 식사 전 물 한 잔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단 관리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건강은 식단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금연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여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당 조절과 기초대사량 증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평생 관리하는 30일 식단과 생활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야기 들으시고 내용을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무거운 마음으로 꾹 눌러주세요.